식당에서 먹는 이것 하반신 마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과장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 말은 의사가 환자 앞에서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건강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건강우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회식 자리에서, 동네 단골 식당에서 사장님이 웃으며 내미는 한 접시. 이거 서비스예요. 싱싱해서 괜찮아요. 그 말을 믿고 별 생각 없이 드셨던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소주 한 잔이면 괜찮겠지. 와사비 찍으면 문제 없겠지. 예전부터 다 이렇게 먹었는데 나만 탈 나겠어? 그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먹지 말라는 협박도 아니고 공포로 겁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괜찮은지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앞으로 식당에서, 시장에서도, 집 밥상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비 수천만 원, 간병으로 무너지는 노후, 그 시작이 바로 식탁 위 한 젓가락인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분의 환자분입니다. 이름은 박성호 씨, 당시 나이 72이었습니다. 평생 술도 절제했고 운동도 꾸준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른쪽 다리에 이상한 저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보행이 불안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뇌와 척수 주변에 기생충으로 인한 염증 흔적이 여러 군데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씨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교수님, 저 독약 먹은 적 없어요. 맞습니다. 이분은 독약을 먹은 적도, 이상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먹어온 그 음식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설마 나야 라는 말로 자신의 몸을 시험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성호 씨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좀 허해졌다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럴 땐 기운 나는 거 좀 먹어야지. 그렇게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소생강과 천엽입니다. 예전부터 원기 회복 음식, 피 맑게 해주는 음식, 술 마신 다음 날 몸 살려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왔죠. 실제로 식당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들어온 거예요. 아주 싱싱합니다. 이건 날로 먹어야 제맛이에요. 문제는 바로 이 말입니다. 싱싱하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처럼 쓰여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싱싱하다는 말은 맛과 식감의 이야기이고 안전하다는 말은 감염과 질병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소의 간과 위 조직은 기생충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많고 조직이 부드럽고 면역 세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들어온 기생충은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얀 점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안 보이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박성호 씨 역시 특별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동네 단골 식당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몸에 좋다는 말에 소생간을 날로 드셨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아무 탈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열이 난 것도 아니고 설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무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기생충 감염이 가장 무서운 점은 아프지 않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몸속에 들어온 기생충은 바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근육으로, 신경으로, 혈관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지나서야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시력 저하일 수도 있고 손발 저림일 수도 있고 박성호 씨처럼 다리 감각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실제 확인된 사례들을 보면 소생강과 천엽을 날로 섭취한 후 신경계 기생충 감염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소생간을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날 것입니다. 익히지 않은 간은 아무리 싱싱해도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의학적으로는 위험군에 속합니다. 기생충은 냉장 보관으로도 죽지 않고 양념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을 가해야 비로소 위험이 차단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라는 이유로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가 병실에서 제게 했던 한마디를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날 한 젓가락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모를 때 가장 쉽게 다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소생간만큼이나 많이 드시지만 위험을 잘 모르는 덜 익힌 고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생간 이야기보다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음식이 바로 덜 익힌 고기입니다. 삼겹살, 돼지고기,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우리는 이 장면에 너무 익숙합니다. 겉면이 노릇해지면 속이 조금 붉어 보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요즘 고기 다 관리 잘 돼. 예전이랑 달라. 과연 그럴까요? 분명한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 위생 수준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사육 환경도, 검사 체계도, 유통 과정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돼지고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생충이 존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생충들이 고기 한 점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겉은 완전히 익었는데 속 한 부분만 충분히 익지 않아도 그 한 젓가락으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이정훈 씨, 당시 나이 68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고기 마니아였습니다. 교수님, 고기 굽는 건 제가 제일 잘합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직접 굽던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 운동 부족 탓이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혈액에서 확인된 겁니다. 이정훈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회도 안 먹고 날 것은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답이 바로 덜 익힌 삼겹살이었습니다. 겉이 바삭하면 속은 조금 핑크빛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생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라는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부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식중독은 먹고 나서 바로 아픕니다. 하지만 기생충 감염은 조용히 몸에 남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다른 질환이 생겼을 때 문제를 드러냅니다. 고기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버섯입니다. 고기 옆에 살짝 얹어 덜 익힌 채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문제는 고기에서 나온 육즙과 버섯이 만나면서 충분한 열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엔 익은 것 같아도 중심부는 위험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속까지 완전히 익힐 것, 이건 겁을 주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 사례를 거쳐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감각보다 여기까지 익혔는지라는 확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정훈 씨는 치료를 받고 다행히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고기 굽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음식일수록 경계를 늦춥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더 의외일 수 있습니다. 고기가 아니라 채소와 물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어온 그 선택이 어떻게 위험이 될 수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고기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회도 안 먹고 고기도 꼭 익혀 먹어. 나는 괜찮겠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감염이 고기가 아닌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채소와 물입니다. 우리는 채소를 떠올리면 자동으로 건강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유기농 채소, 무농약 채소, 직접 기른 채소, 몸에 좋을 것 같고 자연 그대로라 안전할 것 같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채소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추, 깻잎, 미나리, 쑥갓, 돌나물, 흐르는 물에 몇 번 헹구고 바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완벽한 제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생충 알은 생각보다 아주 작고 끈적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에 씻는 것만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밭에서 자란 채소는 토양과 직접 닿아 있고 그 토양에는 동물의 배설물을 통해 기생충 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유기농이라서
농약이 없으니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농약이 없는 것과 기생충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농약은 해충을 막는 것이고 기생충은 자연 생태계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자연산 유기농이라는 말이 곧바로 안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을 가서 약수터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맑아 보이는 물. 이 물은 옛날부터 마셨다. 위에서 내려오니 깨끗하다. 이런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기생충은 물의 색깔을 바꾸지 않습니다. 맑아 보여도 차가워도 맛이 좋아도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영수 씨, 나이 70이었습니다. 매주 등산을 다니며 약수물을 물병에 담아 집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교수님, 이 물 마시고 속이 편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와 복통이 계속됐습니다. 검사 결과 기생충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최영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물 때문에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겁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채소는 흐르는 물에 대충 씻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잎 사이 줄기 부분까지 하나씩 확인하듯 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초나 전용 세정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은 끓여 마시는 것. 이건 예전 방식이 아니라 지금도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은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자연을 즐기되 자연을 그대로 삼키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것이지 위험을 드리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음식은 특히 지역에 따라 익숙한 선택입니다. 민물고기회. 당장 아프지 않아서 더 위험한 이야기 다음 페이지에서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앞선 이야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날 것은 웬만하면 피한다. 하지만 유독 이 음식만큼은 괜찮다고 믿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민물고기 회입니다. 지역에 따라 예전부터 먹어왔고 몸에 좋다고 알려졌고 먹고 바로 탈이 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점입니다. 당장 아프지 않다. 민물고기 회로 감염되는 대표적인 기생충이 바로 간흡충입니다. 이 기생충은 먹고 나서 바로 배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열도 없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네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간흡충은 사람 몸속에서 아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길게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 기생충이 머무는 곳은 간과 담관입니다.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조용히 염증을 만듭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간 조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황달, 복부 통증, 간 기능 이상, 그리고
담관함, 의사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바로 이 말이 나올 때입니다. 교수님, 이게 왜 지금 생긴 거죠? 대답은 늘 같습니다.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라온 결과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문재수 씨, 나이 75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강가 근처에서 살며 민물고기 회를 자주 드셨습니다. 평생 큰 병 한 번 없었기에 본인은 아주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정기 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담관에 오래된 염증 흔적과 기생충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수 씨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다들 먹었어요. 설마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구조를 아는 것입니다. 민물고기에는 자연적으로 기생충 유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냉동을 해도 양념을 해도 술과 함께 먹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물고기 회는 의학적으로 고위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 선택하느냐이 문제입니다. 익혀 먹으면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날로 먹는 순간 그 선택의 결과는 10년 뒤, 20년 뒤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이미 간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다회는 안전한 거죠? 자연산, 소주, 와사비. 과연 정말 괜찮은지 다음 페이지에서 그 믿음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 이야기를 들으신 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래, 민물은 위험할 수 있지. 하지만 바다회는 다르잖아. 자연산 회, 바닷물, 소주 한 잔, 와사비 듬뿍. 이 조합이면 괜찮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다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생충, 바로 아니사키스입니다. 이 기생충은 크기가 작지만 존재감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와 장에서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니사키스에 대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주로 씻으면 죽어. 와사비 찍으면 괜찮아. 식초면 다 해결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소주, 와사비, 식초, 이 어떤 것도 아니사키스를 확실하게 죽이지 못합니다. 왜 이런 믿음이 퍼졌을까요? 먹고 바로 탈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 아팠다고 해서 안전했던 건 아닙니다. 아니사키스는 위벽을 직접 파고들며 통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복부 통증, 구토, 메스꺼움, 이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 지금도 계속 계십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정인수 씨, 나이 69이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지 몇 시간 뒤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구급차를 타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벽에 아니사키스가 박혀 있었습니다. 정인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소주도 마셨고 와사비도 많이 찍었는데요. 그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니사키스는 알코올에 강하고 자극적인 양념에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오직 충분한 열만이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사키스는 모두에게 같은 증상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심한 통증을 느끼고 어떤 분은 가벼운 불편감만 느끼며 지나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반응이 생기면 이후에는 아주 소량에도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회 역시 나는 괜찮았어 라는 경험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기생충의 길은 식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집 안에서 이어집니다. 반려동물, 침구, 손, 주방 도구, 특히 손주와 함께 지내는 가정이라면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음식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의 길은 식탁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려동물의 털, 침구, 손톱 및 도마와 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사는 가정, 사랑으로 안아주고 같은 공간에서 자고 같은 바닥을 생활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묻어온 기생충 알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반려동물을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외출 후 손 씻기, 침구 정기 세탁, 조리도구 분리, 아주 기본적인 습관이 가족을 지켜줍니다. 특히 손주와 함께 지내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일이 작고 면역 체계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른 한 사람이 부주의가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가 갈린다. 아침에 턱이 뻐근하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피부가 자주 가렵다. 배변 습관이 바뀌었다. 식욕이 이상하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단순 노화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꼭 확인해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호산구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다면 몸 안에서 알레르기나 기생충 관련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날 것을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겁주려는 영상도 아닙니다. 알고 먹고 익혀 먹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시청, 한 번의 습관 변화가 나와 가족이 10년, 20년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 우물과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